박정숙은 상류층 최 씨 가문의 수장으로서 조용히 국화차를 홀짝이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갓 결혼한 며느리 김수진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강남에 위치한 그녀의 넓은 저택 거실은 본래 럭셔리함을 풍겼으나 이제는 섬뜩할 정도의 침묵으로 더욱 답답해졌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고급 비단 한복,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한 정숙은 서울 상류층의 우아함과 고귀함의 전형이었다. 반면 수진은 아무리 단정한 드레스를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눈과 수줍은 미소에서 풍기는 소박하고 다소 촌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산골 마을 출신으로 그곳의 소박한 삶이 그녀를 만들었다. 정숙의 외아들이자 수진의 남편인 최준혁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경멸하는 시선은 수진의 마음을 계속 짓눌렀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수진이 시댁의 권위 있는 여성으로부터 끊임없는 판단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조용한 전쟁이었다. 최정숙에게 김수진은 자신의 아들 최준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최준혁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수재였다. 그는 훤칠한 키에 젠틀한 성격으로 정숙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이 재벌가의 딸이나 최소한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준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골 출신의 평범한 수진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숙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준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숙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진에 대한 깊은 경멸과 반감이 자리 잡았다. 첫 공식 만남부터 정숙은 수진에게 냉담함을 넘어선 적대감을 드러냈다.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시집을 오는 건지. 우리 준혁이 같은 애는 서울에서 널린 여자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인데 말이야. 정숙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고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무례한 발언에 화가 났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불화를 원치 않아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신혼집은 준혁이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정숙은 틈만 나면 불쑥 찾아와 수진을 감시하고 지적했다. 그녀는 수진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수진의 소박한 옷차림, 어눌한 말투, 심지어는 그녀가 만든 음식까지도 정숙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준혁이가 먹는 건 달라.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떨어진다. 정숙은 수진이 정성껏 차린 아침 식탁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수진은 매번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했기에 준혁의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요리 학원에 등록하고 옷 스타일을 바꾸고 말투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숙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노력은 정숙에게 더욱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아무리 꾸며봐야 시골 티는 못 벗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다 안단다. 네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정숙은 수진이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섰을 때 비웃으며 말했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정숙의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준혁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수진에게 여러 번 사과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소에는 교양 있고 자애로운 분이었지만 수진 앞에서만 유독 차갑고 비판적이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수진과 어머니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아주실 거예요. 준혁은 수진을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이미 정숙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정숙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숙의 비난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수진은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어갔고 활기 넘치던 시골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점차 시들어갔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정숙은 수진에게 명절 음식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시골에서 왔으니 손맛은 있겠지. 우리 집안 명절 음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제대로 못하면 망신이다. 정숙은 수진에게 부담을 주려는 듯 말했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숙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명절 당일, 정숙은 친척들 앞에서 수진의 음식을 노골적으로 평가했다. 이게 시골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니 간도 안 맞고 모양도 엉망이구나. 우리 준혁이 같은 애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생각하면. 정숙의 비난에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정숙의 끊임없는 무시와 비난은 수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진은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 준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준혁이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시골 출신 며느리 김수진은 최준혁과 결혼하여 명문 최씨 가문에 발을 들여놓았다. 준혁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어머니 박정숙의 끊임없는 경멸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옷차림부터 말투, 요리 실력, 집안 관리 능력까지 수진의 모든 것이 정숙의 눈에는 못마땅했다. 외롭고 압박감을 느낀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맞추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 보였고 오히려 새로운 집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할 뿐이었다. 김수진은 시어머니 박정숙의 냉대 속에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정숙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기대어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다. 수진은 준혁에게 자신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지 못했다. 남편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배우고 유명한 요리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항상 냉담했다.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먹는 아침 식사니 우리 집은 이런 걸 먹고 자라지 않았단다. 준혁아, 너도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지 마라. 몸에 좋지도 않다. 정숙은 수진이 차린 식탁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수진은 준혁의 눈치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숙의 마음에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시골에서 온 자신의 배경이 정숙에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수진의 옷차림에도 불평했다. 수진이 백화점에서 새로 산 비싼 옷을 입고 나섰을 때도 정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시골 촌뜨기 티는 못 벗는구나. 네가 입으니 그냥 시장옷 같구나. 수진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그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곤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정숙은 수진에게 집안 대청소를 지시했다. 우리 집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명문가다. 먼지 한 톨도 없이 깨끗해야 해. 너처럼 시골에서 아무렇게나 살던 애들은 이런 거 잘 못하겠지만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워둬라. 정숙은 수진에게 걸레와 청소 도구를 던져주며 말했다. 수진은 정숙의 지시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넓은 저택은 혼자서 청소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공간이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했지만 정숙은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지적했다. 여기 먼지가 아직 남아있잖아.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애가 뭘 알겠어. 정숙의 비난은 수진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혁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고생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준혁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준혁의 말에 더욱 화를 냈다. 네가 저런 애한테 휘둘리니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촌스러운 애랑 결혼해서 네 명예를 다 떨어뜨리고 있어. 정숙은 준혁에게 소리를 질렀다. 준혁은 어머니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진은 식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준혁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수진의 뒤를 따라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은 문을 잠그고 흐느껴 울었다. 며칠 후 정숙은 수진에게 중요한 손님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만찬이다. 네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숙은 수진에게 부담을 주며 말했다. 수진은 만찬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를 참고하고 최고급 식재료를 공수하여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만찬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만찬 당일, 정숙은 손님들 앞에서 수진의 음식을 평가했다. 이게 우리 집안 만찬에 내놓는 음식이라고 맛도 밋밋하고 플레이팅도 엉망이구나. 우리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구나. 정숙의 비난에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만찬이 끝난 후 준혁은 수진을 위로했지만 수진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숙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밤늦게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혼을 요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했지만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골 출신 배경이 영원히 정숙에게는 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진을 안아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준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젠가 정숙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때로는 가혹해 보이는 박정숙 시어머니는 과거로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그 슬픈 기억은 3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그 고통과 배신감은 그녀를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항상 타인의 친절을 의심하며 자신의 약점과 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숨기려 했다. 그 결과 소박한 시골 출신 며느리 김수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없었고 오히려 무심코 잠재된 아픔을 건드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다. 박정숙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왔고 유능하고 잘생긴 아들 최준혁까지 두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 하나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항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가슴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숙은 5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다.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병약했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들어 결국 어린 정숙을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다. 어머니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숙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다. 어린 정숙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버림받음과 같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외할머니는 정숙을 사랑으로 키웠지만 어린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불신과 상처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더욱 냉정하고 완벽해지려 노력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했고 늘 이성과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려 했다. 이러한 상처는 정숙이 최준혁을 키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준혁을 완벽하게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고급 교육을 시키고 최고급 옷을 입히고 최고급 음식을 먹였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처럼 버림받거나 부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준혁이 항상 최고가 되기를 바랐고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려 했다. 김수진은 정숙에게 그런 걸림돌로 여겨졌다. 수진의 소박한 배경과 순박한 모습은 정숙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의 과거, 즉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정숙은 수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모멸감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수진에게 더욱 혹독하게 대했다.
그것은 수진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사실 과거의 자신을 향한 비난에 가까웠다. 그녀는 수진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다. 수진이 완벽해지면 자신도 완벽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 김수진은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정숙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알지 못했다. 수진은 단지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정숙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정숙의 깊은 상처를 자극하여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어느 날 수진은 정숙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진첩을 열어보니 젊은 시절의 정숙과 어린 시절의 준혁 사진이 가득했다. 그런데 사진첩 맨 뒤에는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숙과 닮은 듯한 한 여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의 손에는 낡은 된장독이 들려 있었고 소녀는 여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은 그 사진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진첩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 사진은 정숙의 어머니와 어린 정숙의 사진이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었다. 정숙은 가끔 몰래 그 사진을 꺼내보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숙은 수진이 자신의 서재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격렬하게 화를 냈다. 네가 감히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와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다. 수진은 정숙의 반응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또다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혁은 어머니의 과민 반응에 의아해했다. 그는 수진을 위로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수일 뿐인데. 준혁은 어머니에게 뭔가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수진은 정숙의 반응을 통해 그녀에게 뭔가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숙의 강박적인 완벽주의와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정숙의 내면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숙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운명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 박정숙 시어머니는 갑자기 병에 걸렸다. 항상 무시당하던 며느리 김수진은 선량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주저없이 그녀를 간호했다.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수진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뜨거운 된장찌개 한 냄비는 그녀의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었다. 정숙은 피곤하고 불쾌했지만 굶주림 때문에 마지못해 이 촌스러운 된장찌개를 맛보았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순간이 그녀의 삶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잊혀진 기억들을 깊은 과거로부터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박정숙은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좋지 않았다. 어지럼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잔병치레가 없는 건강한 체질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몸 상태에 당황했다. 최준혁은 출근을 해야 했고
집에는 정숙과 김수진 단 둘이 남게 되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자신의 몸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수진은 정숙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수진의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됐다.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라. 정숙은 수진의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수진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정숙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감싸 정숙의 이마에 대주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해열제를 찾아 정숙에게 먹였다. 정숙은 수진의 예상치 못한 보살핌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나쁘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진은 정숙을 간호하며 정성껏 죽을 끓였다. 그녀는 정숙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이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자에게는 죽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쌀을 불리고 갖가지 채소를 잘게 다져 넣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죽을 끓였지만 정숙이 과연 먹을지 걱정스러웠다. 정숙은 수진이 가져온 죽 그릇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이런 죽 같은 거 안 먹는다. 맛도 없고.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몸이 아프실 때는 죽이 가장 좋아요. 제가 정성껏 끓였으니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수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숙을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수진의 진심에 조금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결국 마지못해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죽은 예상외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모두 비웠다. 수진은 정숙이 죽을 모두 먹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는 정숙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살폈고 밤새 간호했다. 그녀는 정숙의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정숙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곁을 지켰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열이 내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곁에 잠들어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았다. 수진은 잠결에도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숙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수진에게 늘 냉대했지만 수진은 진심으로 자신을 간호해 주었다. 수진은 잠에서 깨어나 정숙의 눈과 마주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열은 다 내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응, 괜찮다. 내 덕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수진은 정숙의 따뜻한 말에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자주 끓여주시던 건데 몸이 안 좋으실 때 드시면 아주 좋아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는 정숙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아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 정숙은 된장찌개라는 말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어젯밤 수진이 끓여준 죽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의 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 네가 정성껏 끓인다면 먹어보지. 정숙은 평소와 달리 순순히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시골에서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을 꺼내 들었다. 이 된장은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수십 년간 정성을 다해 담근 된장이었다. 수진은 된장과 함께 갖가지 신선한 채소들을 준비하고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팔팔 끓기 시작했고 구수한 된장 향이 주방 가득 퍼져 나갔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구수한 향이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된장찌개 냄새가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아 정숙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된장찌개 그릇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숙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 맛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었다. 마치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친정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맛과 똑같았다. 그 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잊고 싶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정숙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수진은 정숙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수진이 끓인 된장찌개의 맛은 박정숙의 깊은 기억을 일깨웠다. 그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끓여주었던 된장찌개의 익숙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거친 기억의 흐름은 정숙의 일상적인 무감각함과 오만함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그녀는 버림받은 고통과 잃어버린 사랑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에 잠겼고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이미지는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박정숙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김수진은 정숙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정숙이 아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된장찌개가 맛이 없으신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숙은 수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30년 전,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골집 부엌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어린 정숙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서 있었고 어머니는 낡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 향이 코끝을 스쳤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감쌌다. 정숙아, 이거 먹고 힘내야지. 엄마가 우리 딸 위해서 특별히 끓인 된장찌개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따뜻했던 기억은 이내 슬픔으로 변했다. 어머니는 병으로 점점 약해져 갔고 결국 정숙을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다.
정수가,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이 정숙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정숙은 그날 이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 정숙은 눈앞에 놓인 된장찌개 그릇을 다시 보았다. 수진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맛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까지도. 정숙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냉대했던 수진의 된장찌개에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손맛과 사랑을 느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원망,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죄책감. 수진은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잘못이라도 했나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정숙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아니,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숙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된장찌개의 맛과 어머니의 기억이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수진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진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간호해 주었는데 자신은 그녀에게 늘 상처만 주었다. 정숙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첩 맨 뒤에 끼워져 있던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어린 정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된장독이 들려 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숙은 수진이 끓여준 된장찌개에서 단순히 어머니의 손맛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된장찌개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이 되었다. 정숙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상처받은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서와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된 어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수진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수진아, 어제 미안했다.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정숙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수진은 정숙의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내게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차갑게 굴었다. 미안하다. 정숙은 자신의 과거 상처를 수진에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숙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아, 내 된장찌개에서 내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다. 그래서 너무 놀랐다. 너의 된장찌개는
내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정숙은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정숙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다는 것을 정숙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 이 된장은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몇십 년 동안 정성껏 담그신 된장이라서 그런지 수진의 말에 정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내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라고. 내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시니? 정숙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수진의 어머니가 혹시 자신의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자신의 친정어머니의 고향과 이름, 그리고 어머니가 된장 장인이었다는 사실을 정숙에게 이야기했다. 정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어머니의 고향과 이름, 그리고 그녀가 된장 장인이었다는 사실은 정숙의 어머니와 너무나도 일치했다. 정숙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수진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그녀는 수진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특징과 어릴 적 기억들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기억나는 대로 자신의 어머니의 생김새, 성격, 그리고 된장을 담그는 방식 등을 설명했다. 정숙은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진아, 설마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란 말이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정숙의 말에 당황했지만 정숙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정숙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진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된장찌개였다. 정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와 원망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밤새 격렬한 기억과 감정을 겪은 후 박정숙은 김수진의 된장찌개 맛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뒤흔든 음식의 기원과 수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 찬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가족 비밀이 서서히 드러났다. 수진은 정숙이 30년 전 영원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어머니의 외손녀였다. 이 예상치 못한 혈연 관계는 정숙이 수진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과거와 잠들어 있던 마음의 상처에 직면해야 하는 큰 도전을 안겨주었다. 박정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진이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 그리고 그 맛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기억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을 차갑게 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진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묘한 끌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수진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 새벽녘, 정숙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수진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앉아 있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어젯밤 내 된장찌개에서 내 어머니의 맛을 느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그런데 네 된장찌개는 너무나도 똑같아서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정숙의 눈물을 보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저희 엄마 이야기가 듣고 싶으세요? 수진은 정숙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고향은 어디고? 혹시 된장을 담그셨니? 정숙의 질문은 다급했다. 그녀는 수진의 어머니가 혹시 자신의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동일 인물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엄마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손재주도 좋으시고, 특히 된장을 기가 막히게 담그셨죠.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된장 담그는 걸 보고 자랐어요. 고향은 시골 작은 마을이에요. 이름은 김영자예요. 김영자. 그 이름이 정숙의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 또한 김영자였다. 그리고 고향 또한 수진의 어머니와 같은 시골 작은 마을이었다. 정숙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였다. 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혹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니?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다. 정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떠난 후 다시 가정을 꾸리고 수진을 낳았다는 사실은 정숙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혹시 내 어머니에게 언니나 오빠가 있었니? 정숙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언니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났다고.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수진의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조카이자 오랫동안 찾던 동생의 딸이었다. 정숙은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시다. 정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녀는 수진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수진 또한 정숙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오해,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완벽주의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진을 향한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그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수진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정숙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어릴 때 언니와 헤어져서 평생을 그리워하셨어요. 언니가 잘 살고 있을지, 혹시 힘든 건 아닌지 늘 걱정하셨어요.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 또한 언니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정숙에게 이야기했다. 정숙은 수진의 말을 듣고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또한 자신을 평생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아려왔다. 수현과 정숙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혈육의 정과 이해심이 채워졌다. 정숙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너의 따뜻한 마음을 몰라보고 정말 미안하다. 정숙의 사과에 수진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그날부터 정숙은 수진에게 다른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수진은 기쁜 마음으로 정숙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정숙은 자신의 아들 최준혁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수진과 혈육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사랑으로 이어준 된장찌개에 감사했다. 정숙은 수진의 친정집을 방문하여 수진의 외할머니를 만났다. 외할머니는 정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맡긴 편지를 정숙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정숙의 어머니가 정숙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평생 딸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정숙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는 수진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수진은 정숙에게서 새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엄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정숙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행복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그 행복은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수진의 된장찌개에서 시작되었다. 가족 비밀이 밝혀지고 박정숙과 김수진의 혈연 관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 후 정숙은 3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어머니를 용서하고 수진과의 깨진 관계를 치유해야 하는 아픈 과거에 직면해야 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긴장된 관계는 이제 깊은 혈연의 정으로 변화했다. 가족은 마침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재회하며 의미 있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정숙은 김수진이 자신의 조카이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동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랜 상처와 불신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를 배울 준비가 된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 정숙은 제일 먼저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정숙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정숙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수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숙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자신의 어머니, 즉 수진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숙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언니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정숙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정숙은 수진과 함께 수진의 친정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정숙은 수진의 외할머니, 즉 자신의 어머니의 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정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외할머니는 정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맡긴 낡은 편지 한 통을 정숙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정숙의 어머니가 정숙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평생 딸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정숙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정숙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자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숙은 수진의 친정 식구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진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수진의 가족들은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되었다. 정숙은 최준혁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어머니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아내와 어머니가 혈육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사랑으로 이어준 된장찌개에 감사했다. 준혁은 정숙과 수진의 새로운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후 정숙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요리를 배우고 함께 된장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된장찌개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정숙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녀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따뜻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수진 또한 정숙의 변화에 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정숙에게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냈다. 수진은 자신의 시골 출신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시골의 지혜와 따뜻함을 도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최준혁은 아내와 어머니의 변화된 관계를 보며 매일 행복을 느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웃음과 사랑, 그리고 따뜻함이 넘쳐나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정숙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세월이 흘러 정숙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며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고 그 된장찌개 속에는 할머니의 오랜 아픔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뒤늦게 찾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을 수진의 된장찌개를 통해 다시 느끼고 자신 또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갔다. 그녀의 삶은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았다.